안녕하세요. 상현쌤의 깨알 강의. 오늘은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 지금 다음과 같은 표가 주어졌어요. 이 표에는 음식과 여러가지 음식과 뭐 잔치국수, 칼국수, 해물칼국수, 뭐 우동 이런 음식의 이름과 각각에 대응하는 열량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뭐냐? 각각의 음식에 해당하는 열량들의 분포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열량들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나?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비빔냉면의 열량은 538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비빔냉면과 비슷한 열량을 가진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막연히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뭐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빔밥 536칼로리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보다가 538과 비슷한 숫자 어 별로 없네요. 뭐 570이 있는 라면 혹은 또 570의 참치김밥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기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도수분포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눈에 쉽게 알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도수분포표란 어떻게 생긴 놈인가 알아볼 텐데요. 예, 여기서 보시는 밑에 보이는 이 표는 바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복잡한 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낸 도수분포표예요. 이 도수분포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량과 계급과 도수가 필요한데요. 자, 먼저 별량이 뭔지 알아봅시다. 별량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관심 있는 숫자예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숫자. 별량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각 음식에 따른 열량의 값을 알고 싶어 했죠. 그러면 뭐 비빔국수의 별량은 397이 되는 것일 테고 우동의 별량은 445가 되는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별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계급인데요. 계급은 한마디로 말해서 별량을 일정하게 나눈 구간이에요. 한마디로 구간이란 말인데 밑에 보시면 지금 열량, 킬로칼로리 이렇게 딱 써놓고 이상,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죠. 여기서 이 구간들, 각각의 구간들 300에서 350, 400에서 450, 600에서 650 이 구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급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계급의 처음값과 끝값의 차를 가지고 우리가 계급의 크기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계급의 크기는 몇이겠어요? 350에서 300을 뺀 것이니까 50이 되겠죠.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400에서 450까지 역시 50이 차이가 납니다. 600에서 650도 역시 50이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계급과 계급의 크기를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수가 있습니다. 도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예요. 여기 보시면 400에서 450까지의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는 여기 몇 개예요? 10개죠. 자, 그러니까 도수란 무엇인가 하면은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예요. 다시 말하면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라고 하죠. 보시면 400에서 450까지의 구간에는 지금 음식의 수가 10개가 나와 있죠. 그 말인즉 400에서 450까지의 계급에는 10개의 별량이 포함이 된다. 자, 진짜인지 한번 볼까요? 자, 400에서 450 사이에 그 400에서 450 사이를 별량으로 가지는 음식의 수를 알아봅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쭉 보자면 여기에 쭉 보면 고기만두가 있네요. 하나, 그 다음에 만둣국 둘,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떡국 430이죠. 그
다음에 우동 넷, 그 다음에 잔치국수 5, 칼국수는 포함시켜야 될까요? 안 시켜야 될까요? 아까 보시면 400 이상, 450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만이기 때문에 칼국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내려가서 수제비 6, 물냉면 450 이하죠. 7, 그 다음에 쭉 가서 열무냉면 416, 8, 쭉 가서 오징어 덮밥 9, 해물덮밥 10. 자, 400에서 450까지 이 칼로리 400 이상, 450 이하의 칼로리를 가지는 음식의 개수는 10개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도수가 돼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옆에서 보겠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음식의 가짓수가 10개예요. 이런 식으로 도수분포는 음식의 각각의 그 별량을 조사해서 계급을 설정한 다음에 그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센 뒤 다시 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도수분포표예요. 예,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 도수분포표였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히스토그램입니다. 보시면 지금 배표 7에 보면은 1인당 하루 평균 물 소비량에 대한 도수 분포표가 나와 있죠. 310 이상, 340 미만은 지금 3으로 나와 있고, 370 이상, 400 미만은 2개의 도시가 나와 있어요. 예, 아까는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는 이 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수 분포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자, 그럼 먼저 표를 알아볼까요? 지금 이 표는 1인당 하루 평균 물 소비량에 대한 도수 분포표예요. 그러면은 물 소비량이 1인당 310리터 이상, 340리터 미만인 시도의 개수는 3개예요. 340리터 이상, 370 미만인 시도의 개수는 6개가 되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여기서 가로축을 계급으로 잡고 세로축을 도수로 잡은 좌표 평면 위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40 이상, 310 이상, 330 미만이기 때문에 가로축을 310에서 340까지 이렇게 쭉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응하는 도수가 몇이에요? 3이죠. 그러니까 세로축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축을 도수로 잡았기 때문에 세로축을 3을 딱 그립니다. 그러면 가로가 계급이고 세로가 도수가 되는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 계급마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40부터 370까지는 지금 시도의 개수가 6개죠. 6개이기 때문에 가로가 340부터 370, 세로가 6인 직사각형을 또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 부른다. 예, 그러면 우리는 왜 히스토그램을 쓰는 것일까요? 그냥 도수분포표만으로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급을 정하고 도수를 정해서 이렇게 각각 한눈에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그림을 그리느냐. 사실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알아보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이에요. 아까처럼 마저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럼 한눈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튀어나오고 어떤 것이 가장 낮은지 알 수 있죠. 지금 이 도수분포표에서는 3, 6, 2, 4, 1 각각의 숫자를 대소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이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나타내면 가장 높이 솟아있는 이곳 340부터 370까지의 구간이 가장 많구나. 그 다음에 430부터 460이 가장 적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바꿔서 살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히스토그램은 뭐 이렇게 생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것은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도수분포 다각형. 이게 무엇이냐? 간단해요. 각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에서 각각 계급의 이 중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찍고 이어줍니다. 점들끼리 차례로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양 끝단에 도수가 0인 계급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습니다. 중점들을 연결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도형이 어떤 도형이 나오죠. 이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깔끔하게 그린 것이 바로 옆에서 보이는 이 보라색 선으로 된 이 다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도수분포 다각형에 큰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도수분포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와 이 다각형의 넓이와 히스토그램,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부터 말해주면 같습니다. 왜 같은지는 한번 집에서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 히스토그램은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 더 알아보기 쉽게 바꾼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중점을 이해 선분이 만드는 도형이다.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둘 다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다? 도수분포표를 기초로 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꾼 것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개념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상현쌤의 깨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